네, 미국장에 아리스타 네트워크스가 있다면 한국장에는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저희가 1위 사업자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가져오고 있는 아리스타 네트워크스에 대항할 수 있는 한국장의 또 투자 종목 아이디어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성웅 다올투자증권 영업부 차장님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차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요새 IT 기업 중에서는 어떤 종목이 좀 눈에 들어오십니까? 앞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클라우드나 AI 여러 가지 이제 IT 기업들이 사업 분야를 많이 넓혀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행보와 가장 좀 비슷한 게 바로 이제 한글과 컴퓨터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 뭐 한글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도 한컴 오피스 잘 쓰고 계실 거라 생각이 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런 소프트웨어를 바탕으로 이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에도 지금 클라우드 사업 그리고 대만의 최근에 어떤 기업들도 인수를 하면서 지금 이제 클라우드와 어떤 AI 또 다른 신사업 쪽으로의 진출 부분에 있어서 좀 드라이브를 대표이사도 좀 얘기를 했던 상황인데, 결국은 본다고 한다면 이 단순 어떤 오피스나 이런 솔루션으로는 이제 안정적인 수익이 계속 나와주겠죠. 하지만은 이 새로운 먹거리에 도전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한적으로 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신사업에 진출하는 부분은 이 모든 어떤 IT 그 솔루션 기업들한테는 필수적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한마디로 이제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에도 이 2021년, 2022년 주가가 좀 많이 올랐었던 부분인데, 하지만 그거는 그때 유동성에 의한 부분으로 올랐다고 볼 수 있겠고, 그 이후에 유동성이 좀 작았을 때는 말씀드렸던 이런 신사업 쪽에서의 그런 좀 실적이 분명히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네. 우선은 안정적인 매출 구조가 있으니까 이런 M&A와 또 연구개발비에 또 투자를 할 수 있는 것도 좀 장점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이제 가장 근데 위험 요소가 이런 한컴 오피스 같은 안정적 매출 구조가 어떤 변동성, 또 이제 리스크가 나올 경우에는 이런 신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좀 약간의 데미지가 입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부분은 좀 유념을 하셔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어떤 이제 파이프라인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유념이 한국화 컴퓨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또 이제 자회사들 한컴 라이프케어 같은 이 자회사들의 실적 추이 같은 경우에도 좀 굉장히 좀 중요하게 좀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 한컴 라이프케어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방독면 쪽에서는 우리나라에선 독보적인 위치를 좀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자회사들의 실적도 지켜봐야겠지만 지금 분위기는 굉장히 좋다.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사업, 초창기 진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주가가 이제 밸류를 좀 받는 부분은 몇 년 전엔 좀 있었어요. 근데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가 어떤 이 작년에 있었던 그 미국의 어떤 통화 정책, 긴축 통화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성장주들이 한풀 좀 꺾였거든요. 하지만 다시 한번 어떤 긴축 기조가 좀 완화되는 구조에서는 이 성장주들의 이 초입 단계에 있는 그 밸류에 대한 프리미엄을 또 받을 기회가 굉장히 좀 있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클라우드 관련주들은 생각보다 많은데, 근데 생각보다는 그 어떤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위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접목한다면은 한글과 컴퓨터가 좀 안정적으로 시장에서 좀 투자할 수 있을 만한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매수 매도는 어떻게 접근해 볼까요? 전 충분히 이 가격 좀 괜찮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어제 16,070원에 좀 끝났는데 1차적인 목표가 18,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5,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차적인 목표가 18,000원 제시된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수급 체크하면서 오늘의 국내 공략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외 특징주입니다. 65억 원 규모의 제3자 유상증자 공시 나온 GN1 에너지 정규장에서 8% 오르고 시간외에서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 큰 시세 내는 가운데 에스콘에게 급등세 시간외에서도 이어갔습니다. 분자 진단 원천 기술 개발 솔루션 서비스 업체인 진시스템 실적 개선 기대감에 시세받고 있습니다.
PVC 건축자재 제조사인 중앙 D&M 최근 정부의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 논의 소식에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시간과 특징주 중에서 어떤 종목 한번 살펴볼까요? 지에넌 에너지. 네. 최근에 어떤 리튬 사업의 진출이나 또 협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시간에도 그렇고 주가가 지금 리튬 관련이 굉장히 좋잖아요. 뭐 대표적으로 대형주에서는 이제 포스코 홀딩스 같은 이런 기업들이 지금 주가에 대한 좀 상승률이 계속 좀 나와주고 있는데, 뭐 지에넌 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리튬을 공급하는 게 아니죠. 최근에 좀 오르는 이유도 그렇고 시간에도 그렇고 이 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 지에넌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지열, 냉난방 시스템, 그리고 연료 전지 시스템, 그러니까 열 에너지를 이 공사업을 어떤 주력 사업으로 하는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뭐 아시겠지만은 뭐 제1롯데월드, 뭐 한국전력 여러 큰 건물과 이 기업들한테 같이 이제 협업을 하고 이쪽에서의 수주 부분을 받는 구조로 좀 가고 있는 게 바로 이제 지에넌 에너지의 사업 구조라고 좀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에 어떤 그 실적에 대한 부분이 좀 안 좋았던 게 이 어떤 그 원료, 그러니까 원자재 이런 가격에 대한 부분이 상승세가 나와주면서 이 지에넌 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실적에 대한 부담감을 지금 안고 있는 상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뭐 하지만은 그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에 좀 주가가 오르는 부분 같은 경우가 바로 이제 리튬 사업 쪽 이런 사업 쪽에 진출을 하면서 지에넌 에너지가 계속 지금 그 리튬 사업도 그렇지만은 이 해외 쪽에 있는 이 열 에너지 기업들을 인수를 많이 좀 하고 있거든요. 뭐 그리고 올해도 유상증자를 실시를 하면서 이런 자금도 확보를 했던 걸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이 지에넌 에너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 자금 조달이나 그리고 지금 현재 뭐 투자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지에넌 에너지의 그런 신사업 진출에 대한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외국인이나 어떤 기관 쪽이 3월 달에도 네. 그렇고 이 매수나 이런 부분이 수급적인 면에도 괜찮았어요. 뭐 그렇기 때문에 지에넌 에너지의 이런 주가 상승 랠리는 물론 이제 그 당장 실적에 잡히는 그런 사업 부분보다도 이 어떻게 보면은 미리 지금 실적에 대해서 잡힐 부분이 좀 주가에 땡긴다고 좀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본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본업에 대한 부분이 좀 정상화가 되는 부분도 필요하긴 하지만 이런 부분은 어떤 경기나 여러 가지 또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이 지열 난방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이 공공사업적으로 이제 치부를 받거든요. 뭐 이거에 대한 부분은 이 어떤 경기가 좋아지면은 자연스럽게 좋아진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 이런 새로운 신사업, 리튬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플러스 알파가 되는 구조로 간다고 한다면은 저는 뭐 물론 주가가 먼저 땡기겠지만은 네. 어떤 이런 부분이 좀 계단시로 갈 확률도 굉장히 주가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추가적 랠리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가격 전략 확인해 볼까요? 어제 1,260원으로 끝났어요. 네네. 어떻게 보면 신고가를 지금 계속 기록을 하고 있는데 네네. 신고가라는 부분 같은 경우가 시청자분들께서도 뭐 부담스럽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어떻게 보면 매수 신호도라고도 생각이 좀 되고 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짧게 가야 되는, 왜냐면은 이 본업에 대한 지금 실적이 아직까지 회복이 좀 되는 게 더디는 부분이 있으니까 뭐 1차적으로 지금 목표가는 12,000원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9,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에논 에너지 현재 신고가 매수 신호로 보고 짧게 한번 접근해 보자는 말씀 주셨습니다. 네, 다음은요. 최근 외국인 기관 순매수 종목 가운데 오늘 공략해 볼 만한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외국인 순매수 종목입니다. 제가 고성장에다 바이오 신산업 기대감으로 오리온과 오리온 홀딩스 외국인 강한 매수세에 몰리면서 연일 신고가 경신하고 있습니다. 과자뿐 아니라 참치 가격도 오르고 있는데요. 동원 F&B 9일째 외국인 담고 있습니다. 폴란드형 K2전차 본계약 협상
준비 마무리 소식이 들려온 현대로템 외국인 16일째 순매수하고 있고요. 효성 외국인 수급 13일 연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도 외국인 순매수 특징주에 이름 올렸습니다. 자, 기관 순매수 특징주 이어가 보겠습니다. 국내 전기차 충전 사업 성장성 가시화의 SK네트워크스 지난주부터 주가 흐름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기관 27일째 순매수했습니다. 기관이 10거래일째 크게 매수에 들어간 데브시스터즈 외국인은 반대로 팔고 있고요. 레이저 응용장비 공급사 이오테크닉스 기관 8일 연속 담고 있고 한올 바이오파마 외국인 기관 동시수급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차장님 우선 외국인 순매수 특징 가운데 토픽 꼽아주신다면요. 동원 F&B. 네네, 동원 F&B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9일 연속 지금 매수세가 네.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우선은 이제 동원 F&B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참치캔. 참치캔. 네, 근데 이 지금 현재 그 지금 억가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생선의 가격에 대한 부분이 우선 2020년부터 계속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네. 상황이거든요. 뭐 아시겠지만 코로나 기간 때문에 방역이 더 강화됐던 것도 있고 또 유가나 또 이제 인건비가 이 운용 비용이 상승하면서 이 그러니까 어류 가격에 대한 상승분이 계속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특히 이제 동원 F&B는 참치 이 가격이 굉장히 좀 중요한데 참치 억가가 톤당 원래 2,000불에 지금 거래 중인데 연초에는 이제 1,750불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초반 가격보다도 거의 15% 가까이 지금 상승세를 좀 보여주는데요. 한마디로 이렇게 상승세를 좀 보여주면서 또 이제 또 유가가 또 만약에 좀 그 하락이 되고 또 인플레가 좀 진정이 된다고 한다면은 당연히 동원 F&B의 이 마진 부분은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지금 현재 이 계절성 감안, 그러니까 FAD에 대해서 이제 그 어떤 금지 기간이 있어요. 네. 뭐 그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선의 가격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공급이 제한적으로 간다고 한다면 이 여가에 대한 부분 일정 수준 유지하고 이 비용이 떨어진다고 하면 당연히 마진 구조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기 때문에 이 동원 F&B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이 상반기 때 좀 기대를 많이 해도 괜찮지 않을까. 지금 아시겠지만은 이 반도체 장비주들이나 뭐 이런 기업들이 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때 실적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많이 가는 건데 상반기 때 지금 현재 이제 이번 주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하잖아요. 실적 시즌으로 간다고 한다면 단기적으로는 이 상반기 때 실적이 좋은 기업들 위주로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거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이 동원 F&B처럼 어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1분기부터 살아있는 기업들은 한번 좀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관계 회사들이죠. 지분을 갖고 있는 관계 회사들, 뭐 동원 홈푸드, 또 동원 팜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굉장히 크거든요. 특히 이제 동원 홈푸드 같은 경우에는 이 어떤 식자재 수주가 좀 증가를 하는 부분이 지금 눈에 띄게 나타내주고 있는 상황이고 연간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10% 이상씩의 그 수주 증가세는 좀 나와주고 있는 상태고요. 동원 팜스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사료를 좀 판가를 인상했는데 이 효과도 분명히 좀 발휘할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회사들 실적과 함께 동원 F&B 어떤 뭐 지분법 이익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도 저는 좀 긍정적으로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상반기 때 실제 좋아진다고 그랬는데 하반기 때도 더 좋아질 확률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수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지 않고 최근에 좀 며칠 동안 주가 올라가고 있는데 참 이 시기 때 매수해도 좀 괜찮을 만한 종목이 바로 이제 동원 F&B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동원 F&B 그러면 매수 매도 가격 어떻게 접근을 해볼까요? 지금 어떤 다른 위차전지나 어떤 다른 IT 장비 업체들 대비해서는 주가 많이 안 오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부담 없는 가격인 것 같아요. 어제 종가 16만 2,800원에 끝났는데 저는 1차적인 매수가를 18만 원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하지만 지금 증권사 같은 경우가 지금 목표 주가를 24만 원 정도 지금 제시를 하고 있고, 근데 지금 이 가격이 뭐 PER로 뭐 본다고 하더라도 거의 뭐 7배 내외 수준에서 좀 거래가 되고 있고요. 뭐 음식료 업종으로만 본다고 하면은 이 7배 내외 수준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저평가 메리트가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손절가는 뭐 15만 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가가 현재 가격대 16만 2,800원 말씀을 해주신 거고, 아까 말씀하셨던 18만 원은 1차적인 목표가라고 보면 되겠죠? 네네. 네네. 증권가에서 현재 목표가를 24만 원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기관 순매수 특징주 토픽 꼽아주시죠. SK 네트워크스. SK네트워크스. 네. 지금 27일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지난달 말부터 꾸준히, 기관들이 네. 계속 지금 매수를 지금 네, 하고 네. 있는 상황이고요. 뭐 아시겠지만은 이 SK 그 자회사에 대한 신사업 진출 부분이 가장 큰 어떤 메리트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이제 뭐 전기차 얘기도 많이 하고 있고, 뭐 소재, 뭐 장비주들 뭐 너나 할 것 없이 주가 좀 잘 가고 있는데, 이 어떻게 보면은 이 전기차 상용화에도 필수가 이제 충전소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지금 SK 일렉링크 같은 경우에도 어떤 민간 사업자 중에서는 이 실적이나 이런 그 어떤 민간 사업자 중에서는 가장 많은 이 충전을 지금 서로 지금 갖고 있는 게 바로 이제 SK 일렉링크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네. 전국에 지금 1,800여 개의 급속 충전기를 좀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전기차가 어떻게 보면 시장 뭐 전기차지만 실제적으로 시장의 침투율은 10% 내외예요. 이제 시작인 단계에서 상용화에 대한 부분은 이 급속 충전기가 필수적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작년 10월이었죠. 뭐 고속도로 휴게소 쪽에서의 급속 충전기에 대한 부분에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제 고속도로 60여 곳의 충전소를 구축 중에 있는 상태에서 이쪽에서 실적 부분은 분명히 빠르게 좀 잡힐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 고속도로라는 부분에 고속도로 휴게소라는 부분이 어떤 민간 업체가 아니라 뭐 정부 주도하에 진행을 한다면은 이제 뭐 지자체 쪽에서의 이 초고속 집중에 대한 수주 부분은 또 이제 뭐 SK 이 일렉링크가 또 가시화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작년에 이제 이런 이 쪽에서의 지분을 투자를 많이 하면서 이 SK 네트워크스가 어떤 상사 업체라기보다도 이런 쪽에서의 실적 부분을 빠르게 당긴다고 한다면은 최근에 주가에 대한 상승 랠리 부분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뭐 자사주 소각이나 여러 주주하는 정책 부분을 좀 시행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SK 네트워크스의 이미지, 또 투자자들에 대한 신뢰도도 많이 높아지고 있는 구간이라고 판단되고 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SK 네트워크스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여러 가지 또 모멘텀이 살아있는 SK 네트워크스 가격 전략은 어떻게 볼까요? 어제 4,540원에 끝났습니다. 네. 1차적인 목표가는 4,900원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근데 저는 이제 뭐 4,900원을 돌파를 해서 매도가 아니라 제가 항상 목표 주가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매도 가격이 아니라 보유를 할지 아니면은 추가적 매수를 할지 고민하는 게 바로 이제 목표가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데, 뭐 앞서서 말씀드렸던 종목들, 제가 그전에 말씀드린 종목들 중에서 약간 테마나 뭐 약간의 단기적 유동성 때문에 그런 종목들이 올라간다면은 목표 주가를 도달했을 때 매도하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렇게 지금 제가 본다고 하던 SK 일렉링크 같은 경우에는 SK 그룹사 내에서도 향후에 어떤 주도적인 입지를 좀 차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목표 주가를 도달한다고 하더라도 이 추가적인 매수를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4,1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차적인 목표가 4,900원, 추가적인 매수를 고민해 볼 지점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수급 중심으로 전날 시장의 흐름 짚어보고 오셨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 주신 이성웅 차장님, 오늘 도움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